오늘 내용이 너무 좋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복면가왕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또 그 어린이집 원장님의 동료의 고민과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는 책 내용을 세 가지를 가지고 쭉 풀어나갔는데 참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좀 아쉬운 건 so what? 그래서 결론이 뭐죠? 이런 아쉬움을 갖는데 결론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명확히 안 왔다는 것이 좀 아쉬웠지 않았는가. 그래서 어떻게 살란 말이지? 나답게 살라고 어른은 모든 걸 참아가면서 인정하면서 인내하면서 결국 어른답게 사는 것이구나. 결론이 이제 그거였었죠? 실은. 네네. 어른이 어른으로 산다는 것은 다 모든 걸 수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참아가면서 사는 것이 어른이로구나라는 걸 느꼈는데 맞습니까? 이 저자는 그렇게 말을 하는 것 같다라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꼭 그렇습니다. 참아야 되나, 나답게 살아간다는 게 꼭 참는 것만은 아닌데 때로는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지금 내용이 좋았는데 구성도 좋고 그런데 세 가지 정도 제가 네.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스피치를 분석할 때는 세 가지거든요. 네. 세 가지가 뭘까요? 컨텐츠, 내용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가. 두 번째, 그걸 how to say, 어떻게 전달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어떤 태도로 하고 있는가. 이 부분이에요. 근데 첫 번째 부분에서는 구성이 괜찮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how to say, 어떻게 전달하고 있는가에서 좀 아쉬운 것은 호흡 조절이 안 되고 있다. 호흡 조절이란 내 스스로 하는 호흡이 있고요. 또 타인과의 호흡을 맞추는 것도 있잖아요. 결국 그런 거잖아요. 어떤 일을 할 때 손발이 맞는다는 건 뭐예요? 호흡이 맞는다는 거거든요. 호흡이 맞으면 훨씬 더 설득력이 있고 또 공감대를 만들어 갈 수 있게 되는데 결국 스피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공감대를 만드는 거거든요. 이 공감대를 만들려면 듣는 이로 하여금 같이 호흡을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러려고 하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 뜸을 조금만 더 들이면 어떨까? 혼자 말 일사불란하게 풀어가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반응을 보면서 상대방의 반응을 끌어내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포즈와 퀘스천입니다. 질문법을 한 번도 안 쓰셨거든요. 결론 부분에서만 혼자 했어요. 이럴 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동료가 이렇게 나한테 고민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이 생각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공감대를 만드는 건데 스피치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호흡을 맞춰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호흡 조절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늘 스스로 질문을 던져가면서 하셔야 되겠죠. 질문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스스로 하는 질문도 있고 이 질문을 상대방으로 하여금 질문을 던짐으로 같이 공감대를 만들고 같이 생각하게 하고 같이 고민하게 하고 그렇게 풀어갈 때 되는 거예요. 네. 전 스피치 할 때 이런 얘기 하거든요. 본인이 스스로 결정하지 마라. 그러면 내가 설득당했다는 말을 판단이 되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난 누구한테 설득당했어. 나는 이용당했어. 기분 별로 안 나쁘죠. 좋죠. 네. 그래서 질문으로 개방형 질문으로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요, 맞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럼 뭐예요? 공감대가 형성되었네. 어쩌면 나하고 생각이 같지? 이렇게끔 풀어갔으면 좋겠다. 그것이 바로 호흡을 맞춰가는 것이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현장감이었습니다. 그 동료 원장님하고 전화 통화할 때는 묘사를 잘하셨어요. 묘사했어요, 상황을. 그런데 다른 부분은 설명했어요. 묘사하지 말고 설명하라. 무슨 얘기냐면 현장감을 살려라. 현장감을 못 살리는 스피치가 너무 많습니다. 막 일반적으로 설명하면요 현장감이 안 와닿아요. 현장감을 살리는 방법은 설명하지 말고 그 상황을 묘사하는 겁니다. 그럼 그 묘사, 그 상황이 그려지는 것입니다. 영상화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현장감을 살리는 방법입니다. 현장감이 있는 스피치와 없는 스피치는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나는 현장감을 살리고 있는가. 근데 현장감을 살리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묘사하라.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제가 잠깐 하면서도 저는 뭘 썼죠? 지금 하나 꼭 넣어야 될 게 있는데 뭘 써야 되냐면 손 동작인 것입니다.
제스처인 것입니다. 제스처를 쓰면 내 감정이 몰입되어서 감정이 살아있는 스피치가 되는데요. 어떤 막 심각한 상황을 얘기하는데도 그 심각한 상황이 감정이 전달이 안 돼요. 왜일까요? 예, 그냥 밋밋하게 서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감정을 쓰는 도구는 제스처인 것입니다. 몸 동작인 것입니다. 바디 랭귀지 속에 내 감정이 이입이 돼서 훨씬 더 현장감을 살리고 그리고 그 상황을 묘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네네. 호흡 조절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현장감 살리고 계십니까? 그리고 제스처로 감정을 이입하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조금만 더 생각해 주시면 너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오늘 너무 좋은 스피치였었고요. 제가 모처럼 이제 이렇게 디테일하게 피드백을 했는데 어땠습니까? 너무 감사하고 만족스럽습니다. 그렇습니까? 다음 주에는 더 발전된 모습으로 스피치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걸 너무 심각하게 지금 한 거를 받아들일 건 없어요. 네, 그냥 나 호흡 조절하고 있지 상대하고 이런 거 하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제초 쓰는 거고요. 그다음에 설명하려 하지 말고 조금 묘사한다고 하면 훨씬 더 친밀하고 현장감이 살고 설득력이 있는 스피치. 결론 설득하려 하지 말고 묘사하라. 개방형 질문으로 질문을 던져라. 질문을 많이 쓰시면 훨씬 더 좋은 스피치가 될 수 있고 또 공감대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모자 쓰시니까 훨씬 더 우아해 보이시고 감사합니다. 네, 패션이 남달라 보이십니다. 토요일 날 이런 오전 일찍이 나온다는 게 결코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좀 더 요즘 부지런해지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생활이 제약을 많이 받으시죠? 그렇죠. 일단은 외출할 때마다 항상 고민하게 되니까요. 많이 지금 마스크 쓰고 오셨는데 마스크를 이렇게 벗었습니다. 그리고 방역을 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제가 며칠 전에 갑자기 콧물이 나와가지고 막 쫓아가서 코 세척을 하고 또 가글린하고 코 세척하고 가글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날씨가 추워지기 때문에 감기나 독감이 확 올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코 세척하고 가글린하니까 산뜻해지는 거 있죠. 오늘 제가 아주 정상입니다. 저도 가다가 약국에 들려서 한번 그걸 구입해 보도록 비싸지도 하겠습니다.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0,000원이면 다 구입합니다. 오늘 좋은 시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